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오늘도 기분 나쁘실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 챙겨왔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주주님들 오늘 장 보셨죠? 두산 에너빌리티 3일 연속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주주님들 심기 불편하게 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또 올랐고 하이닉스는 금요일 오전엔 오르더니 오후엔 약간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는 조용한 그 흐름 오늘도 이어졌죠. 주주님들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반도체 주주들은 계속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 마음 저 오선생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 해요. 지금 반도체에 올라타야 하냐 마냐가 아닙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다음 사이클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주님들 사이클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정점을 찍고 식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다음 사이클이 와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주주들 신규로 올라타신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괜찮나? 걱정하시고 아직 안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죠. 근데 주주님들 이미 팽창된 사이클에서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이 뭔지를 파악해야 해요. 삼성전자 주주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곡소리 미치게 들렸었습니다. 자, 그럼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맨 처음에 AI가 뜨면서 뭐가 필요했냐? AI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학습이 필요했고요. 그 학습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바로 GPU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폭발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터졌냐? GPU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그 옆에서 문제집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가 못 따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HBM,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두 번째 사이클이 터진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뭐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전력과 에너지입니다. 왜냐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먹냐면요. 서울 시내 전체 가구가 쓰는 전기보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더 많이 먹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데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다음 사이클의 핵심이 된 겁니다. 태양광이요? 흐린 날엔 안 되죠. 풍력은요? 바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24시간 날씨 상관없이 전기 만드는 게 뭐냐? 원전이죠. 그리고 그 원전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주주님들, 반도체 사이클이 터지기 전에 엔비디아 산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에너지 사이클이 터지기 전에 두에비를 들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스터빈 수주가 왜 계속 쌓이는지, AI 데이터 센터랑 두에빌과의 연결고리. 둘째, 유럽 SMR 교두보 마련, 롤스로이스가 두산을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 셋째, 미국 텍사스 스팀 터빈 4기 추가 수주. 머스크가 두산 터빈을 2번 연속 선택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두에빌 주주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주주님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방금 사이클 설명드렸죠. 전력 에너지 사이클이 온다. 그럼 지금 그게 실제로 돈으로 연결이 되고 있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챗GPT, 클로드 같은 AI들 주주님들도 써보셨을 거예요. 이 AI들이 돌아가려면 엄청난 컴퓨터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전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현재 미국 전체 전기 소비의 8%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가고 있어요. 2030년에는 지금의 2.5배가 될 거라는 공식 전망도 나왔고요. 그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냐? 태양광이랑 풍력은 날씨에 달려있죠. 데이터 센터는 비 오는 날도 바람 없는 날도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대용량 전기를 만드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숫자로 증명하고 있죠. 미국 빅테크의 가스터빈 12기 수주, 올해 1분기에만 연간 목표의 63%를 달성했습니다. 3달 만에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가스터빈은 팔고 끝이 아니에요. 납품하는 순간부터 30년짜리 서비스 계약까지 따라오죠. 서비스 수익은 기기 판매 금액의 약 3배 수준이고요. 한번 고객이 생기면 30년짜리 고정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AI가 전기를 먹고 그 전기를 가스터빈이 만들고 가스터빈은 두에빌이 만든다. 그리고 한번 납품하면 30년짜리 고객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진짜 핵심인데요.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소식이 나왔어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롤스로이스 아시죠? 영국을 대표하는 방산 에너지 기업인데요. 전투기 엔진, 항공우주, 원자력까지 하는 곳이죠. 그 롤스로이스가 SMR을 짓겠다고 나섰어요. SMR이 뭐냐면요. 기존 원전은 너무 크죠. 도시 옆에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만든 거예요. 밥솥보다 좀 큰 원자로를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갖다 붙이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전용 전기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롤스로이스가 SMR 핵심 기자재를 만들 파트너로 두에비를 선택했습니다. 대상 지역이 어디냐? 영국 윌파 부지, 그리고 체코 테밀린이에요. 체코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두에빌이 이미 APR 1400으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에서 두 개의 원전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게 된 거죠. 롤스로이스가 왜 두산을 선택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들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원전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이 꼽힙니다. 그 중에서 검증된 곳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롤스로이스가 유럽 SMR 파트너로 두산을 선택했어요. 유럽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한 거죠.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6월 상장 예정 중인 그리고 xAI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 중 한 명이에요. 그 머스크의 xAI가 두에빌 스팀 터빈을 2번 연속으로 주문했습니다. 스팀 터빈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가스 터빈으로 전기를 만들고 나면 뜨거운 폐열이 남습니다. 그 버려지는 열로 전기를 한 번 더 만드는 게 스팀 터빈이에요. 에너지를 2번 쓰는 고효율 구조죠. 지난 3월에 첫 번째로 북미에서 수주했고요. 2달도 안 돼서 4기를 추가로 주문한 겁니다. 미국 텍사스에 2029년까지 순차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한 번은 실력으로 뚫었고 두 번째는 신뢰로 받아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업가가 두산 터빈을 2번 연속 선택한 거예요. 주주님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그림 보이시죠? AI, 전기, 그리고 가스 터빈. 현재 주가엔 흐름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이클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흐름 분명히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전례 없던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진 않지만 실제 수주들은 전례 없을 만큼 실력으로 입증해내서 계속 받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주주님들은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를 하셨다고 해도 뉴스로는 반도체, 관련주만 도배되고 주변 지인들 삼전닉스 사서 주식 빨간불인데 나만 파란불이라고 포모가 오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힘들었던 시기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주주님들 계좌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계속 물 타셔서 평단가 낮추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 방법입니다. 애초에 이런 가치주에 투자를 하실 땐 본인 기준을 잡고 들어가셨을 텐데 그게 깨지는 순간 후에 차익 실현 때도 분명히 욕심 더 부리시게 될 거예요. 이런 섹터의 흐름이 완전히 분명하지만 시장이 지금 중동 리스크와 최근 러우 전쟁 심화도 있고 매우 불안한 장세입니다. 이럴 때 저희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타 종목 손실을 다른 종목에서라도 챙겨야 덜 잃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대형주 2개 중심으로만 시장이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은 다 눌리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도 식품, 제약, 광통신 등 30%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종목들이라도 챙기셔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두에빌 같은 종목을 지금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는 두에빌 주주님들 요새 곡소리만 들려서 제가 큰맘 먹고 대형주 공급 체인 안에 세력이 꾸준히 매집 중인 종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102,200원이고요. 등락폭은 어제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52주 신고가 139,200원 대비 약 24% 내려온 자리예요. 근데 차트 길게 보시면요. 작년 10월에 58,1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 조정은 그 큰 흐름 안에서의 단기적 눌림입니다. CCI 지표 보시면요. 마이너스 100 아래로 가면 저희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전에 CCI가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올 때마다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패턴들이죠. 지금 당장은 저희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의 다음 주 월요일에도 지금 반도체 시장 쏠림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주님들 하루하루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요. JP모간, 메릴린치가 매도 상위 구간 차지하고 있고요. 기간 또한 많은 매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스마트머니,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매수세 강해진 거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쉽게 판단하고 들어오는 자리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대한민국에 와서 또 반도체주 쏠림 현상 일어날 수 있어요. 기사 보시면 로봇 또한 그렇고요. 저희 소외된 원전주는 아직 대기 시간이 필요한 상태는 맞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인내심을 길러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주주님들 이 뉴스 또한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AI 사이클은 살아있어도 그 내부에서도는 반도체, 에너지, 냉각 사업까지 계속 순환이 돌 거예요. 에너지주로 섹터가 전환되는 트리거 하나라도 터진다면 지금 이 과매도 구간이 어떻게 바뀔지 주주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때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이미 그 가격이 아닐 겁니다. 오늘 세 줄로 핵심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사이클 다음은 전력에너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요구하고 그 전기를 가스터빈이 만들고 두해빌이 한 번 납품하면 30년짜리 고정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둘째, 롤스로이스가 유럽 SMR 파트너로 선택했고 머스크의 xAI가 2번 연속 주문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두산이 서로 찾고 있는 구조예요. 셋째, 체코 본계약, 데미 2호 원전, 베트남 닌투원까지 이 트리거들 아직 하나도 안 터졌습니다. 사이클 다음 주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트리거 터지는 그날 오 선생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시간 좀 더 내셔서 뒤에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